지금 워싱턴에서요,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기술이 자리 잡고 있죠. 오늘 이 분석에서는 실리콘밸리가 도대체 어떻게 군사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기에 실린 프란체스카 부리아 기자의 아주 날카로운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변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주면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. 이 기사,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. 뭐라고 하냐면 과거로 우리가 알던 그런 군산복합체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. 아니 그러면 이 새로운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권위주의 기술이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기사에서 말하는 이 권위주의 기술이라는 건요, 우리가 생각하던 실리콘밸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시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뭐 편리한 앱이나 만들던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. 이제는 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, 기사에서는 심지어 제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. 자,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추상적인 위협으로만 들릴 수도 있잖아요.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확 와닿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미 국방부, 펜타곤이 맺은 어떤 계약 때문입니다. 지난 7월이었죠. 미국 국방부가요, 다른 곳도 아니고 단 하나의 기술 기업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워낙 역사적이기도 하고 또 논란이 많아서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계약 규모요, 자그마치 100억 달러. 와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이 넘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. 상상이 잘 안 가는 돈이죠. 근데 이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그냥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건 단순히 75개나 되던 계약을 하나로 합쳤다,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, 군대의 핵심 기능을 민간 기업한테 공식적으로 넘겨준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다시 말해서 군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이 특정 회사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예지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냈을까요? 그리고 그 회사 뒤에는 어떤 생각,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을까요? 이 계약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,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를 이야기하려면 창립자인 피터 틸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,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논쟁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요. 그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유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. 어떠세요? 정말 충격적인 한 문장이죠. 바로 이 생각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만드는 기술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 철학인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. 앞으로 미군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그 핵심 시스템이 민주주의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하는,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의 철학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요. 자,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,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군에서 기업으로 권력이 넘어간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죠. 그렇다면 말이죠, 이 권력 이전이라는 게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명령은 과연 누가 어떻게 내리게 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주의체계의 흐름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단계, 군이 현장에서 온갖 데이터를 수집해요. 두 번째 단계, 그 데이터를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군이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. 그러니까 군 지휘 체계의 가장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민간 기업에 속을 할 수 없는 블랙박스 알고리즘이 차지해버린 겁니다. 자, 이 표가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데요. 예전에는 어땠나요? 군 지휘체계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고 당연히 책임은 정부가 졌죠. 그런데 이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. 이제는 외부 기업 플랫폼이 분석한 걸 따라서 결정이 내려져요. 군은 이 플랫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의 소재입니다. 이 기업은 정부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요. 그러니까 책임의 주체가 국민의 대표에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.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.
누구를 공격할지 표적을 정하고 부대를 어디로 이동시킬지 결정하고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것까지.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모든 핵심 기능들이 이제 군의 손을 떠나서 기업의 알고리즘 손에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단언해요. 군은 사실상 기능적 자율성을 잃어버렸다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변화들이 과연 민주주의라는 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봐야겠죠. 기사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국방부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나 샀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국방,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이 핵심적인 주권 기능 자체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. 결국 이 기사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. 새롭게 등장한 이 기술 군사 복합체는 군대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, 그 자체를 지금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. 한 기업의 알고리즘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진짜 지휘관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.